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 신청을 불허해 입주기업들 대표단의 공단 방문이 무산됐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의 개성공단 방북 신청을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방문 거부 사유로 한반도 정세 악화와 개성공단 가동 중지에 대한 남측의 책임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들고 있는 이유 자체가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줄이고 이를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거나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계열사 이노션과 물류 계열사 글로비스 등이 발주했던 물량을 중소기업에 개방함으로써 연 6천억 원가량의 사업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현대차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광고와 물류 외에 건설 시스템 통합 등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경쟁 입찰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광그룹이 꿈의 섬유라고 불리는 탄소섬유 사업 부분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중재 태광산업 사장이 업황이 좋아지면 꿈의 섬유라 불리는 탄소섬유의 연 생산량을 2배에서 3배 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글로벌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탄소섬유를 태광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태광은 작년 3월 연산 1,500톤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세우고 양산 체제에 들어갔는데, 현재 국내 탄소섬유 시장은 태광 도레이 첨단 소재, 효성의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부가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 심사와 관련해 세입 추경을 축소하고 세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17조 3천억 원을 추경하면서 일자리 예산은 4천억 원밖에 안 된다며 세출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의장 대행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여야는 구체적으로 세입 경정을 12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2조 원 축소해 세출 경정으로 돌리는 방안과 전체 추경 규모를 19조 원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 내부 논란이 가열되면서 관련 법안 처리 속도도 더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의 경제민주화 법안 심사를 놓고 당내에서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이 나온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국회 정무위에서 추진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상당수 뒷순위로 밀릴 전망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이 지난 9일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을 제외하면 재벌 총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주기를 규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나머지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해킹 위협이 늘면서 증권거래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 증권사의 경우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태균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한국거래소는 디도스, 즉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장애는 없었지만 증권 매매 체결 시스템을 노리는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조 원 뭉칫돈이 오가는 증시는 해킹 공격으로부터 과연 안전할까? 한국거래소 보안센터를 직접 찾았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식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 HTS 등 개방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증권사에 주문이 전달되지만 증권사와 거래소 구간에는 폐쇄된 전용성 구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소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래소는 해킹 대회 우승자 출신 등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을 24시간 가동하며 만일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이 같은 철통 보안 시스템에 비해 개별 증권사 전산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HTS 등 증권사 전산망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한 증권사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홈페이지 트레이딩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IT 보안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말 이른바 557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557 규정이란 금융회사가
전체 인력의 5% 이상을 IT 인력으로 운영해야 되고 IT 인력의 5% 이상을 보안 인력으로 운영해야 되며 IT 예산의 7% 이상을 보안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모든 은행이 이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증권사는 48곳 가운데 11곳은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에 따른 예산 부족과 낮은 수준의 정보 보안 인식 때문입니다. 최근엔 NH투자증권이 암호화해 저장해야 할 주요 정보를 그냥 관리해오다 감독 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57 규정을 7710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증권사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권 거래가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요즘 정보 보안은 증권사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않기 위해선 정보 보안에 대한 증권사 경영진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세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유럽은 최대 경제국 독일의 지표 악화로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강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57.58포인트, 1.08% 오른 14,756.78에 나스닥 지수는 48.14포인트, 1.5% 뛴 3,264.63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이제 19포인트만 오르면 지난 11일 기록했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넘어서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데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소프트 패치, 즉 경기 회복 국면의 일시적 둔화 우려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7년 만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하면서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도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책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면서 투자 심리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닝 시즌 초반 골드만삭스와 코카콜라 등 주요 기업들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성적표를 내놓은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중 발생한 테러로 뉴욕 등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를 상쇄했습니다. 다만 이번 테러를 계기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유로존 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처럼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채무 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여전한 데다 키프로스의 최대 채권국이자 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게다가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4월 경기 기대 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급락세를 보이는 등 유로존 경제 전반에 걸쳐 먹구름이 들이우면서 주가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유로존 경기 침체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로 투자 자금이 더욱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지금까지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